안녕하십니까. 단칼에 끝내는 투심 읽기 10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12월 1일에 나갔습니다. 제목은 보물선 인양 사기극이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유, 인지부조화, 믿는 대로 실패하리라 라는 타이틀입니다. 인지부조화 또는 인지불협화라는 것은 모순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그것에 압도당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주 숱하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흡연자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90평생을 담배와 함께 살아오셨지만 아직도 정정하게 활동을 하신다 라고 하면서 끼견의 정당성을 찾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꿰어 맞춥니다. 또 인지부조화가 잘못된 신앙과 짝을 맞추게 되면 사이비 교주를 따라서 자살하는 참극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밀레니엄 초기에 횡행했던 휴거하고 말세론을 떠올려 보세요. 이 경우 모순되는 상황이 극단적일수록 그 부조화의 정도는 커집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1954년 도로시 마틴이라고 하는 사이비 영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가디언이라고 부르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클라리온 행성에 사는 어떤 우월한 존재로부터 지구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세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이 종말론을 믿었던 신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을 해서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사이비 교주 마틴이 말한 대로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소식이 전파를 타면서 방송 취재진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예언의 그날이 왔는데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광신자들은 혼란에 빠졌겠죠. 교주가 틀렸음을 인정하면,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무에서 시작해야 하므로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신도들은 마틴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신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열렬한 기도가 세상을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와 쿠키를 내놓고 방송 기자들을 집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들의 기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클라리온 행성에서 이 신자들의 기도에 답하여 홍수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연구해서 심리학자 리온 페스팅어는 예언이 실패할 때라는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솝 우화에도 이러한 예가 나오죠. 포도와 여우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 위에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면서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아주 신맛이 날 거야.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우화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창피함이 자기 파괴를 가져옵니다. 수치심은 때때로 평소에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페스팅어는
대학생 파트타이머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요. 약 1시간 동안 쓸모없는 필름 버리는 일을 시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이후 다음 교대자들이 오면 이 일이 정말 재미있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 대가로 두 그룹에게 각각 $20와 $1를 주기로 했어요. 자, 실험이 끝난 후에 인터뷰가 이어지는데요. $20를 받은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필름 버리는 일은 되게 재미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1를 받은 사람은 공격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험이 무척이나 재미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겨우 $1를 받으려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건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겨우 1,000원을 벌려고 1시간 동안 필름 버리는 일을 통해서 1,000원을 벌려고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 땡전 한 푼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버렸다고? 이렇게 부조화의 간극이 클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쉽게 속입니다. 수치심은 때때로 우리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자, 투자에서 인지 부조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손실의 굴욕감은 매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각한 재무 정보에 눈을 감게 만들어요. 예컨대 계속되는 적자 행진과 급격히 늘어나는 부채,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 등을 애써서 무시를 합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자기 자신을 기만해요.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순의 격차가 커질수록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학식이 높은 사람이거나 고위직에 있는 인물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고소득 전문 직종에 속한 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고작 이 땡전 몇 푼에 내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데 진짜 쪽팔리게 그지없네. 이와 같은 창피함,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생각이 부조화를 키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포트폴리오는 심각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인지 부조화는 새로운 정보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편집해서 저장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눈뜬 장님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힘들었던 과거의 일도 추억으로 남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지난날의 초라했던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 자신은 꽤 괜찮은 수익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잃습니다. 반성을 하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발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갑작스레 보물선 인양 소식이 증시에 돌았습니다. 러일 전쟁 때 울릉도 해역에 참몰한 함선에 150조 원 규모의 금괴가 묻혀 있다는 가짜 뉴스였어요. 당시 보물선의 위치를 확인한 동아건설의 주가는 10배 가까이 속등했습니다. 여기에 투기꾼들까지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인양은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이듬해 2001년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2001년에 다시 3회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또다시 보물선 인양 소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죽도에 침몰한 일본 군함의 금괴였어요. 역시 주가는 속등하여서 7배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2년 회장의 구속과 함께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PD수첩인가 시사진단 2580인가 뭐 하여튼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나갔어요. 방송을 보니까 이 다단계 사기극에 빠져든 개인들은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직까지도 보물선을 믿고 있으며 언젠가 금괴를 인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10수년이 지난 2018년에 또 한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싱가포르 소재의 신일그룹이라는 다단계 업체가 또 보물선에 탈을 쓰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증시에서 돈을 잃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잃습니다.